자, 요거는 우리 그 큐넷의 자격증 도면이겠죠. 자격증 도면의 1번을 캠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번 주 배운 걸 바탕으로 쭉 작성해 보겠는데, 자, XY 평면에 연속선으로 49니까 한 25쯤 되게 비슷하게 하나 그려놓고, 비슷한 비율로 홈은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홈은 다음 주부터 또는 나중에 놓고,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대충 그리시고, 대충 그리는 게 이제 3D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나사 부분, 그리고 직선 구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직선 넣어서 구로 끝나니까 이제 호가 하나, 호가 이제 하나 둘 셋 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접선으로 하고, 이 나중에 이제 구속을 하겠지만, 자, 요것이 49 나누기 2, 요 구간이 21, 5, 35네. 요 구간이 35, 그 다음 단위 42, 그래서 42 나누기 2, 요 폭이 치수가 없지요, 그죠? 치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단위 34, 그래서 요게 이제 34 나누기 2, 그리고 요것도 같이 얘랑은 동일 높이인 것 같고, 치수가 약간 우리 스타일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4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까지가 41 구속을 잡고, 여기 34의 요단이 7, R22에 요쪽이 4고 전체가 19, 여기가 4고 여기 R22면서 요단 전체가 19, 여기서 여기까지가 19, 이렇게 이제 구속을 잡고, 이 홈의 폭이 역시 오면서 홈의 폭이 5, 홈의 지름이 24 나누기 2, M28이니까 여기가 28 나누기 14, 요 정도쯤에서 전체 치수 83 더하기 10입니까? 83 더하기 전체 치수 95를 넣고, 여기서 요까지가, 요 홈에서부터 요 단까지가, 나사단까지가 18 맞나요? 그리고 요게 SR이 7이면서 7, 요게 이제 중심에 딱 물려야 되고, 중심에 물려야 구속이 잡히고,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나요? 뭔가 약간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 17인데, 요 앞대가리가, 단이, 저 그림은 잘못 그렸네요. 여기에, 요렇게 바로 한 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단이 하나가 이렇게 더 있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수평이고, 그래서 뭐, 처음 그려보니까 약간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요 옆에 단은 지금 크기가 없고, 이 83이 다시 보면, 그러네요. 이 전체 길이는 83 더하기 12가 맞는데, 여기서 요 원점까지, 요까지가, 뭔가 아니네요. 이 18이 요 홈에서부터 요까지가 18이 맞고, 24, 19, 요게 54.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가 이제 12인 걸로 구속을 잡고, 지름이 요게 20, 지름만 넣으면 되겠네요. 요게 10. 그래서 어쨌든 약간 다른 스타일이지만 구속을 잡았습니다. 구속을 잡아서 나가서 홈은 1차에 뺐습니다. 회전을
앞쪽이 굉장히 기네요. 이게 회전을 360도 하고 C가 없는 거는 2, R도 2, 있는 거는 하고, 그래서 못따기 2 해가지고 여기 C, 그리고는 C는 없네요. 적용. 그 다음에 C가 1.5가 요 나사 구간 앞에 있고 1.5. 그 다음에 이제 R2가 요 제일 앞에 단과 여기가 이제 R2가 되겠네요. 요 안쪽이 R2고, 그리고 이제 R1이 그 홈 다음 요 단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안 그려보는 거다 보니까 우리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한두 번 그려보면은 뭐 그게 그걸 겁니다. 한두 번 그려보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걸 해보는 이유가 여기서 XY 평면 들어가서 이제 소재가 전체 치수가 아까 95인데, 자 이게 소재가 만약에 100이면 이 5mm 남으니까 2.5 균등하게 배치할 겁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요게 중간선에 물리고, 이거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한쪽으로 2.5가 나와 있고 전체가 100이다. 소재의 지름은 50 나누기 2다. 실제 실습장에 있는 소재가 50짜리다 그랬습니다. 50짜리다. 조금 이제 소재가 너무 빡빡하면 첫 번째 단의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것도 뭐 방법일 거는 같고, 그리고 저는 그 가공 경험이 기능장 시험 치는 거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나와서 자 회전을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소재를 만들고 요 원통을 이렇게 이제 투명도를 주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형상을 바꿔서 왔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한 7분 정도 걸렸는데, 약간 신중하게 하면 7분이 걸렸는데 여러분도 차분하게 해보면 좋겠고,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저장을 해야 하다가 뒷목을 잡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요게 샘플 1번 뭐 캠을 치는 파일이다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쭉 들어가 볼게요. 그냥 저는 2차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했던 순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장 매뉴팩처링 캠 제네럴 터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원점 요 동그란 원통 부분에 앞부분에 보통 여기 줄 것이고, 여기 원점 주겠죠. 동그란 거 안에 줄 것이고, 그리고 파트 반드시 안에 거 파트 안에 있는 물체 확인, 소재 바깥의 소재 확인. 다음 주부터는 1차 2차 순서대로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배운 게 이런 거니까 이 순서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괜히 바꾸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배운 순서대로. 그리고는 XY 평면에 요 터닝 워크피스를 만들어서 숨겨놓고 이렇게 이제 세워둔 상태에서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단면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면치기 필요 없이 그냥 할까요? 어차피 뒤에서도 단면 칠 거니까, 뒤에서는 세로 면이 없으니까 이거는 단면을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기장을 내가 줄이는 걸 단면으로 줄이겠다 하면 줄이셔도 되고, 대신에 단면 정상은 또 필요 없겠죠.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단면 칠까요 말까요? 혹시 칠까요? 그러면 길이는 제가 좀 기가 얇습니다. 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단면으로 먼저 맞추겠습니다. 이미 요까지를 0.1 남기고, 그게 단면 정착도 하는 게 낫습니까? 그럼 이거도. 네. 그러면은 공정은 그건 똑같이 하겠습니다. 공정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생각과 약간 다른 게 있으면 다르게 하셔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공을 해보시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자, 여기서 기계 공구뷰 가서 저는 공구를 이때 이제 우리가 보세요. 80L 반대 방향코도 만들 거니까 다음 주부터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만듭니다. 미리 반대 방향코도 만들어 놔도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이쪽 저쪽 두 개 이렇게 해도 캠에서는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좀 이따 만들 거니까 0.8 1번 1번이 이쪽 저쪽 두 개인 겁니다. 이게 지금 확인. 예, 요 공구번호 보입니다. 이렇게 공구번호 확인해야 되겠고 3번 공구도 이쪽 저쪽 L 우리가 원래 하는 거는 L 방향 0.4에 3번 홀더 그리고 어차피 좀 이따 또 만들 거니까 R 방향 1차 가공 때 R 방향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저렇게 바꿔도 됩니까는 다음 주에 다 할 거니까 요까지를 밑에 가서 자꾸 검증을 먼저 해보려고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좀 순서대로 하는 게 이해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약간의 쉬운 요령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인서트 폭은 4mm 쓴다고 하셨고 5번 홈 공구 홀더 사용하고 마지막 나사 외경 나사 공구 7번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를 넣으시면 반드시 요 공구 칸에 요거를 이렇게 펼치셔 가지고 1357 공구가 내가 생각하는 번호 그대로 들어갔는가를 확인하는 게 좋겠고 이제 보통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여기에서 자 공정 단면 자 80L 황삭 여유량 남기는 거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은 2차 거니까 들어가서 막 설정을 막 하시고 하셔도 되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미리 한번 기본값으로 가공을 해보고 기본값 해보고 자 이제 절사경력 원점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잘못한 거는 공구를 L하고 R 거꾸로 들고 들어갔네요. R이 아니고 공구가 L을 들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L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이런 잘못이 있네요. 자 공구를 L 방향 거 해가지고 자 가공 영역을 뭔가 이상하면은 자꾸 그 이상한 원인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축 트리밍 평면 1회 요 원점까지 찍어주고 이제 약간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는 일정하게 1mm씩 절삭 매개 변수에서 정삭 요율량을 0.1 남긴다 이렇게 했고 방사형은 없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몇만 하면 되고 여기서 비절삭 이동으로 비절삭 이동으로 우리가 이제 했던 설정들을 해보면 자 진입할 때 가공 소재 안전거리 3은 제가 없애고 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간격에서 뺄 때 1.5 정도를 뒤로 빼거나 위로 올려서 반복해서 가공하고 자 접근할 때 시작점을 공구 교환하고 요 원점에서 날라와서 이 소재가 지금 2.5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2.5가 있으니까 4.5가 되려나요? 이렇게 4.5 이거는 이제 50짜리니까 54짜리로 하기 위해서 27 이렇게 하면은 2mm 2mm가 되겠네요. 4.5 Z 이렇게 하면 X 54. Z 4.5 요게 나오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게 나오는가를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렇게 해서 태거도 요거랑 같다라고 해서 자 황삭이니까 이송 및 속도를 다음 주 되면 안 하는 1800에 150 0.25 안에 피드는 가공 중에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고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적당하게 지금 된 것 같다 이겁니다. 저를 보시면 3mm가 아니기 때문에 모의 가공을 해보면 약간 이제 1mm씩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공하고 왔는데 여기서 계속 작업을 이어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작업을 다 했는데 이럴 줄이야 하고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은 요쯤 해가지고 호드를 뽑아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고치면 하나 있을 때 고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뽑아서 요만큼 해보고 이 좌표도 물론 보고 좌표가 이게 내가 원하는 데 나왔다 이겁니다. X54 Z4.5 나왔으니까 될 건데 요쯤에서 캔버스로 공작물을 100에 50 밑에 100에 50의 소재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고 파라미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원점은 Z 마이너스 2.5 안에 있다 라고 하고 코드 넣어주고 원점 설정에 가서 터치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지금 외경 황상만 딱 해본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해보고 사이클 스타트해서 처음에 가서 1mm를 이렇게 잘라야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끝까지 해도 제대로 안 될 거는 너무나 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 없다. 이상 없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외경 황삭을 이어서 해보자 쭉 합니다.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게 뒷목 잡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황삭 가공 조건 똑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절사 경력 자 안쪽으로 Z 깊이가 저는 요 R까지만 그냥 해볼까요? 지금 자꾸 제가 공구를 미리 만드니까 이런 좀 애매함이 있네요. 거꾸로 방향을 들고 가고 있죠. 자 공구를 L 방향을 가지고 자 요까지 가공을 하도록 하겠다. 1mm 더하고 덜하고 이거는 자기 마음이 됐습니다. 1mm 더하거나 덜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일정하게 1mm씩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조금 칠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황삭 때는 반전 밑으로 들어가는 거를 생략한다. 리버스 모드를 생략한다.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듣기로는 요 절삭 매개 변수에서 세로면도 가로면도 황삭 치고 나면 0.1mm씩 보통 남기더라 이겁니다. 0.1mm씩 남기고 필요하면 계속 계산을 해봐도 되고 그리고 요게 조금 길다고 생각이 되면 요 선이 좀 길다고 생각이 되면 비절삭 이동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비절삭 이동 진입의 가공 소재에 0에서 간격에 1 됐고 접근에 공구가 이 지점으로 바로 와서 2.5mm가 잘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Z2 요거는 27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나가도록 시작과 동일하게 그리고 이속 및 속도를 황삭 속도인 G50, 1800, G96, 150, F0.25 요 방향은 다 M03 정회전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계산해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뭐 한번 보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가 특히 한번 해보고 나면은 계속 이제 캔버스를 돌려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 정삭 L09 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정삭 L09를 가지고 피니시 여유량이 없도록 해서 확인해서 이제 해봤으니까 얘는 절사 경력을 원점까지 이렇게 이제 원점까지 찍어주고 저기 작게 보고 있죠. 원점까지 이렇게 찍어주고 확인. 뭐 이거는 이제 1mm씩이 필요 없겠습니다. 0.1mm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비절삭 이동도 뭐 원하는 지점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요번에는 뭐 다른 건 안 하고 접근점만 요거는 요 부분을 이제 찍어서 역시 Z 한 이 정도
X 54 정도. 그럼 자 올라갈 수 있겠네요. 안전거리 없애고 퇴거는 저쪽으로 이제 같이 오도록 이렇게 공정을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깎여가지고 사실은 면 칠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면을 그래서 안 쳐도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배웠으니까 공정을 넣어봤습니다. 이 면을 안 칠 분들은 안 쳐도 될 거는 같습니다. 면을 안 칠 분들은. 자, 그래서 정삭이니까 단면 정삭 1800에 180. 단면 정삭을 하니 많이 하는 거는 본인 선택에 달린 겁니다. 꼭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제로 확인. 자,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외경 정삭 55L 피니쉬로 들어가서 일단 기본값 잘 나오나 볼까요? 그냥 기본값으로 한번 쭉 돌려보고 별 이상 없으니까 우리 했던 두 가지, 특히 정삭은 저는 1차 가공의 요 R까지 바로 해버리고 더 해도 상관없고, 저는 이제 사용자 구성원 무시해 가지고 요 부분 가로 세로 확인 계산.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구성원 무시를 했을 때 정삭을 하면, 자, 요거 안 배운 건데 한번 잠깐 보세요. 구성원 무시를 했을 때 정삭을 하면 저처럼 이렇게 끝까지 쭉 다 가면 다행이지만 10명에 한 명, 우리 반에서 한 명 나왔습니다. 10명에 한 명은 구성원 무시한 지점에서 끝내버립니다. 가공을 끝내버린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용자 절사 경력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지금 저는 발생 안 했습니다. 절사 경력을 요 단일이 아니고 복수로, 그러니까 뒤에 더 있으면 더 깎아라 이 말입니다. 복수로 방향 반전. 이 방향 반전은 뭐냐면 원래는 뒤쪽을 이렇게 먼저 깎고 다시 앞쪽을 와서 이렇게 깎는데 앞쪽을 깎고 뒤쪽을 깎아라 이 말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저는 이게 필요가 없겠네요. 뒤에 부분도 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냥 단일로 해도 외경 정삭이 잘 됐죠. 근데 외경 정삭이 10명에 한 명은 여기서 끊기고 그거를 100% 해결은 못했다 이겁니다. 못했다. 자, 이속 및 속도도 이렇게 1800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S값을 안 넣는 겁니다. 180 SMM 밀리미터 단위 0.2로 등속.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S값하고 공구번호 정도는 다시 한꺼번에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 됐고, 너무 뭐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애매하네요. 자, 공정을 외경 홈 공구 그루브 방법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아니까 절사 경력에서 축 트리밍 평면 1을 첫 번째 요 지점을 잡고, 축 트리밍 평면 1을 요 지점을 잡고, 그래서 이 나사바이트 홈 가공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폭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넣어보면은 뒤쪽을 찍고 앞을 찍을 건데 우리는 여기서 반전 해가지고 앞쪽을 찍고 뒤쪽을 찍을 거다 이겁니다. 그때 이렇게 1mm 정도의 방향 바꾸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저게 싫으시면 비절삭 이동해서 자, 비절삭 이동해서 간격을 축 간격을 0을 주면 되겠다. 축 간격 0. 그러면 일자로 쭉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축 가공을 할 때는 보통 보면 비절삭 이동해서 자, 접근점은 첫 번째 요 높은 단에서 2mm 위에 찍어 가지고 17 대신에 19 직경값을 2mm 위에 올려주고, 끝나는 점은
이제는 직접이 아니고 방사용 축을 해서 혹시 모르니까 요 지점에 대해서 4mm 안쪽에 바이트 폭이 4mm니까 4mm 안쪽에 2mm 위에서 작업을 끝내라 이렇게 지정해줘서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홈 가공의 가공 속도는 RPM 가공의 G97 S500이고 이송률은 0.05인데 이송의 변화는 없고 자, 여러분들은 홈 가공을 하실 때 절삭 매개 변수에서 드웰은 없고 일시정지하는 것은 없고 드웰은 없고 칩 제어 가공을 0.5mm 들어가고 다시 이제 칩 배출해 주는 식으로 0.5mm씩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했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나사 가공을 하기 위해서 홈 한번 누르고 저는 모델링에 가서 딱 우리가 배운 동작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막 이래저래 좀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나사산보다 하나 긴 피치선을 그리고 요 나사산 위에 거와 동일 높이 한 피치 1.5니까 한 피치 크게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한 피치 크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C가 깎였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면 0.98 되나요? 이거 얼마죠? 지금 이 나사 조경포에서 피치가 이제 1.5면 0.89네요. 0.89 98이 아니고 이 머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0.89를 밑으로 이렇게 선을 내려서 갖다 놓고 나가서 다시 캠으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캠으로 들어가서 요것을 자 공정 외경 나사 OD 스레드 L 나사 가공법 RPM 가공법 정도 될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셀렉트 크레스트 라인에 대해서 이 선의 오른쪽을 찍어야 스타트에서 엔드로 가는 방향으로 가공을 하고 깊이선에 대해서 요 밑에 있는 0.89 깊이선을 찍어서 30%씩 가공을 접근하도록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삭 매개 변수에서 나사는 피치를 꼭 도면에 있는 피치를 적으셔야 되겠고 우리는 이송 및 회전에서 요 나사 작업을 할 때 RPM 500, S500 이송 값으로 피치 값으로 이송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변함이 없고 확인, 계산.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캔버스에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시리도 대답을 하네요. 해서 2차 가공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까 첫 번째 공정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하면 맞다 이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추가로 배웠던 거, 자, 원점 하나를 추가를 해서 홈을 내서 보면 원점 변경으로 들어가서 Y 머리를 더블 클릭, Y 대가리 더블 클릭해서 Z 방향을 반대로 돌려 놓으시고 이렇게 세워서 지금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다시 파트 소재에서 컨트롤 W에서 뭐 2차 단면을 감추고 안 감춰도 되긴 됩니다. 솔리드 바디를 보면서 다시 1차의 파트 안에 거 요거 아까 두 분이 밖에 거 골랐습니다. 밖에 거 골라서 1차 단면에 2D 단면을 내고 숨기고 하시고 세워서 반드시 Z 방향과 X 방향을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공정을 자 단면 요번에는 이제 R 방향 그리고 반대쪽 R 방향의 황삭 여유랑 남기는 공정으로 자, 들어가서
전사 경력을 공구 방향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여기 원점까지, 여기가 WCS 지점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95인가요? 확인. 이거는 지금 왜 이러냐면 잠깐 보세요. 지금 제가 실수한 것이 여기가 제로가 안 나온 이유는 이거를 1차 거를 안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1차 거. 그러니까 다시 잠깐 보면 여기서 바꿀 수도 있지만 공정에 들어갈 때 반드시 단면 가공 80L 여기서 1차 거를 이렇게 들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1차 거 뒷면. 그리고 이거를 못 들고 들어왔으면 방금 거기서 좌표가 제로가 안 되네라는 걸 보고 파악했어야 된다 입니다. 들어가서 자, 철사 경력은 여기서 아까 이게 안 보였었지요. 여기서 WCS 이 점에서 이렇게 000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여기도 깎을 양이 한 2mm 이상 되니까 일정하게 1mm의 철상 매개 변수에서 스톡을 면에 대해서 0.1 비절삭 이동에 대해서 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싫으면 우리가 안전거리 없애고 간격을 1.5 정도로 바꿔주고 접근점 공구교환 위치에서부터 요 지점이 2.5니까 Z4.5 50짜리 소재니까 54짜리 X54로 가서 다시 이렇게 직접 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삭 조건으로 자 150, 1800 이때 뒷면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기 역방향 M04가 나오면 해지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코드를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황삭 가공 속도인 0.25. 그래서 조금 이제 요번 주 3일 했지만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뒷면을 황삭 가공하고 자, 외경 황삭 일단은 그냥 막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외경 황삭. 그래서 버그는 나중에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절사 경력을 요 딱 지점까지 1차 가공의 끝에 마디가 되는 요 지점까지 35네요. 하고 요것을 1mm씩 우리가 반전 모드는 생략 나중에 한댔습니다. 0.1을 남기고 0.1을 남기고 가공 조건을 황삭이니까 150, 1800으로 0.25 해서 필드에 변화가 없도록 하고 다음 주는 이런 것들 다 이제 안 한다 그랬습니다. 황삭 시작점과 끝점도 필요하면 자 거의 다 해가니까 약간 피로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목도 메이고 하지만은 그냥 할 줄 아는 거니까 쭉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조건을 바꿔달라 그럼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외경 황삭을 했습니다. 요때 여기가 약간 구부러진다면 반전 모드 생략 안 구부러져도 반전 모드 생략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반전 모드 생략하고 자, 이제 단면 정삭 R 쪽을 보는 정삭 공구를 가지고 여유량을 안 남기는 피니시 해서 들어가서 자 절사 경력을
1번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000까지 단면 치는 거니까 가공을 하라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 경로가 나오면 역시 우리가 정삭이지요. 정삭이니까 시작과 끝점 정도만 보세요. 한 번을 칠 거니까 간격 3mm는 거 일일이 바꿀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한 번만 치면 되니까. 요 정도쯤에서 Z2 X 54 복귀시키도록 하고, 정삭이기 때문에 정삭 조건 1800에 180 0.15 뒷면을 칠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 값을 주고 계산해 놓고, 마지막으로 되게 한참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외경 정삭을 같은 공부를 해서 자, 여기까지 축 트리밍 평면 1 여기까지 가공을 하겠다 하시고, 외경 정삭은 역시 이제 계산해 봤을 때 마지막에 구부러 드는 거 요걸 없애기 위해서 반전 생략 하시면 되겠고, 이속 및 속도에서 1800에 180 SMM 밀리미터 단위 0.15 절삭 속도, 가공 중에 피드 값이 변화가 없도록 시계 방향, 그리고 이제 원한다면 이런 지점이나 끝나는 지점을 찍어 주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제대로 지가 가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1차, 2차가 일단 끝났다 이겁니다. 1차, 2차가 끝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프로그램 순서뷰에 가서 2차 가공부터 한 거를 선택해서 1차 가공의 끝으로 옮기고 세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모의 가공을 하면 되는데, 이때 모의 가공을 할 때 자, 1, 2차 가공에 특히 1차 가공을 하고 나서 어제 버그가 있네요. 버그 두 개. 도로 소재가 복구되는 걸 지금 보고 자,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외경 황삭에서 우리가 이제 버그 하나, 방금 소재가 퍼 깨지는 거는 절삭 영역에서 요렇게 요 마디에 여기가 마이너스 35다 이러면 그냥 두시지 마시고 35.1이나 34.9나 이런 식으로 값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외경 정삭 때 자, 외경 정삭 때 모서리가 톱니처럼 파지는 것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괜찮다 이겁니다. 절삭 매개 변수에서 코너에서 여기 연장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해보고 이상하면은 바꿔준다 생각하세요. 해보고 이상하면 외우는 거는 뭐 얼마나 외우겠습니까? 외우고 있어도 다음 주 되면 또 까먹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거 1차만 3D 모의 가공을 하고 1차만 3D 모의 가공을 빨리 하고 IPW 생성을 하고 이거를 2차의 소재로 모두 재선택 확인해서 클리어시키고 요거를 넣어준다. 2차의 소재로. 그리고 프로그램 순서뷰에 가서 전체 다를 새로 계산해서 일시 중지할 필요 없고
요 소재를 숨기고 전체를 플레이 해보면 예, 잘 가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NC 파일을 뽑아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파일, 자 1차 공정에 대해서 포스트 프로세스 NC 파일을 하나 뽑으시고 저장해 놓고 2차에 대해서도 뽑으시고 저장을 해 놓고 가서 가공하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런데 1, 2차를 연결해서 한 번에 가공하고 싶다라는 생각 또는 캔버스에서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거 문제입니다. 1차의 원점을 저쪽 반대쪽에서 깎이는 값만큼 더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5니까 여기서 Z 머리 부분을 거리를 마이너스 2.5 만큼 밀어 놓고 이제 프로그램 순서 뷰에 가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계산을 해보고 코드를 내는데 코드 전체를 낸 다음에 이렇게 코드 전체를 내신 다음에 불필요한 거는 지우고 특히 1차 공정에서 이제 3번 공구가 끝나는 지점을 찾아서 여기가 1차 공정의 끝이다 이겁니다. M01을 적어주시고 전체 복사. 이제 캔버스 가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설정에서 이 파라미터 설정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2.5가 아니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할 거니까 마이너스 5로 설정하시고 이제 코드를 붙여놓고 수동 설정으로 원점 설정 모드에서 1번 공구 가운데 터치 야구 안 닿죠? 예, 이렇게 공작물 재생성해서 1번 공구 가운데 터치 등록 3번 공구 가운데 터치 등록 5번 공구 가운데 터치 등록 마지막 7번 공구 회전하고 가운데 터치해서 등록.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법으로 1, 2차를 합쳐가지고 미리 5mm를 땡겨 놓은 거기 때문에 코드는 약간 안 맞다 이겁니다. 사실은 Z0까지 가공하는 게 아니고 Z2.5까지 가공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M01 올려놓고 사이클 스타트 했을 때 항상 첫 번째 바로 와서 이렇게 1mm를 팍 깎아야 됩니다. 첫 번째 1mm를 못 깎거나 많이 깎으면 안 된 겁니다. 이거 예, 2.5mm 깎고 자, 1차 가공 부분을 이렇게 해보시고 홈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추가하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돌려 물려서 정삭을 안 했네요. 단면 정삭, 외경 정삭. 이제 돌려 물려서 바로 플레이 했을 때 이때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바로 1mm를 깎아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야 전체 기장이 이제 똑같이 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2.5mm 깎고.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형상이 틀려지고 도면이 틀려지고 크기가 틀려졌죠. 그렇지만은 제가 한 행동 중에서 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소재에 따라서 2mm 미는 거 그 좌표 정도 바뀌고 뭐 100% 똑같다 이겁니다. 100% 똑같다. 그런데 또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은 약간 또 어렵게 되는 거네요.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림이나 돌아가는 걸 보고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를 투입하면 되겠죠. 필요한 거 뭐 혹시 홈이 안 들어간다. 홈 공구가 뭐 굵게 된 거 아니냐. 위치가 안 맞다. 또 원점을 잘못 잡았느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다행히 어떤 뭐 시행착오 없이 또 이제 뭐 다른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랬고 다행히 시행착오 없이 이렇게 이제 외경 황삭이 끝이 나고 그래서 그 복합 사이클은 안 나오지만 가공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황삭 정삭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홈, 예, 나사까지. 그래서 시뮬레이션 좀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드는데 조금 더 빨리 하면은 시간을 조금은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캠의 분량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겁니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요 정도까지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저도 거의 50분 걸렸네요. 거의 50분. 어쩐지 목이 아프다 했습니다. 거의 50분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큰 어려움 없이 막 이런 형상은 우리 언니 외경 형상이라고 합니다. 외경 형상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